갑시다. 이제 인텐시브 어프로치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직 스킬 말고요. 인텐시브 어프로치에 집중 접근을 하는데요. 명사요. 아까 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에 잠깐 볼까요? 요 앞에 학습 방향 제시 책을 개정하면서요. 이 단원 앞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조금 넣어뒀어요.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명사는 반드시 수와 관련되어 출제된다. 수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예, 명사의 시험 문제는 수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차이가 나죠? 우리는 단수, 복수라는 개념 자체는 있는데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섞어서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어는 그랬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들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내므로써 이 학습자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를 통해서 인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이 나는 점을 자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 나는 걸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수와 관련된다. 명사는 이름인데 뭐가 차이 나겠어? 차이 안 납니다. 나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만 낸다 이 말입니다. 수만 고치면 되니까. 국어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가산명사와 단수, 복수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어는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명사의 수와 관련된 문제로는요. 1. 집합명사의 단복수 구별. 집합명사의 단복수 구별. 지금 이해독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해독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절대 불가산 명사가 있고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머리에 떠오르면 너는 이해독, 삼해독 이상하는 사람이고 있는 거고요. 없으면 이제 만들어 가면 돼요. 또한 수량형용사의 구분과 수양형사의 구분과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영어에만 있는 거죠. 수량형용사가 구분과 예, 기타 명사의 소유격 관련 사항들, 기타 명사의 소유격 관련 사항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단순 암기 사항들, 명사와 관련된 그냥 뭐 원리라는 게 뭐 있나 그냥 특이해서 좀 외워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명사를 모두 외워서 가산과 불가산을 나누는 무리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예, 무식이라 적었다가 내가 살짝 해서 무리라고 바꿨죠. 왜요? 좀 호응 좀 해주면 안 되나? 7월달에 새로운 7월달. 예, 기출 패턴을 보면 반드시 이전에 출제되었던 단어가 다시 또 나오더라. 다시 출제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만 알겠죠. 지금은 나는 다 봤으니까. 예, 가르친 것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서에 안에요. 정리된 것들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뭐 명사를 뭐 5만 못 그러지 마라. 여기에 있는 책으로 한정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할게요. 넘겨봅니다. 됐습니다. 예. 명사요. 명사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수.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수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국 명사 나오면 뭐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가산, 불가산 이렇게 배웠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요. 그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수밖에 없으니까 수를 기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가산,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 이렇게 나뉩니다. 선생님 저는 사람 명사, 사물 명사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절에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대로 우리나라에 없는 거, 영어하고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가 돼요. 명사에는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수로 보면 된다. 간단한 걸 어렵게 만들지 말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가산, 불가산. 가산 명사라면 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셀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좀 다르지만 가산 명사는 단수 그리고 복수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가사는 단수와 복수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단수 명사는 그냥 명사를 그냥 쓰면 되고 원리입니다. 복수 명사는 명사 뒤에다가 요거 n을 명사라는 약어로 쓰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랬으니까 알아야 된다. 그리고 s나 es를 쓰는 거죠. s나 es로 끝나는 명사, 요거를 복수형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들에 해당하는 거죠. 들. 우리는 들을 잘 안 써도 되는데 영어는 쓸 때는 반드시 써줘야 돼요. 불가산 명사는 단수, 복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우리 설명하기 편하게 단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단수 불가산 명사는 왜 못 써요? 그런데요. 가산, 불가산 나눠봤는데 불가산 왜 못 씁니까? 왜 못 씁니까? 그 원리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세 가지야. 첫 번째 못 쓰는 이유가 있죠. 왜 못 써요? 왜 못 써요? 여러분들 공기를 세요, 못 써요? 공기. 보여야 세지. 예,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못 쓰는 건 형태가 없기 때문이죠. 형태가 없으면 못 쓴다. 이거는 또는에 해당합니다. or. 두 번째, 왜 못 쓰나? 예. 이 딱 셀 수 있어요. 소금 셀 수 있어요. 머리카락 셀 수 있습니다. 너 세봐봐. 엄청 많아요. 맞습니까? 엄청 많다고. 그래서 셀 수는 있는데 세려고 하니까 내 수명보다 세는 게 더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셀 엄두가 안 나는 거. 이런 거 못 셉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못 세죠. 미리 말하지만 셀 엄두가 안 나는 건 셀 엄두가 나면 셉니다.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었을 때 못 세지만 옷에 붙었을 때 몇 가닥이 요거는 세는 겁니다. 2 hairs, 3 hairs가 가능하다는 거죠. 개념이라는 겁니다. 밥요. 오늘 밥을 뭐 37,250개 먹었다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퍼먹는 건데. 근데 쌀 씻다가 물 버리는데 몇 개 떨어진 건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죠. 셀 엄두가 안 나서 못 세는 건 셀 엄두가 나면 다 셉니다. 아시겠습니까? 세고요. 일단 못 세는 걸로. 세 번째, 왜 못 세요? 또는입니다. 이것도 요게 적용되는 건데 왜 못 세요? 예, 셀 필요가 없는 건 안 셉니다. 이건 사고의 개념인데요. 사고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1이라는 개념은 2에서 나왔다 해도 상관없죠. 2가 있어야 1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사과가 테이블 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개체수 1로요. 그런데 세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런데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를 합니까? 그냥 어떻게 불러요? 나중에 그냥 그 사과 뭐 이렇게 부릅니다. 즉 2가 있어야 세는 건데 이 이상이 하나밖에 없으면 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뭐라 부르나요? 고유명사라 부릅니다. 즉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가 없으니까 1도 없게 된 거죠. 이런 거를 전부 다 불가산명사라 불러요. 그러면 가산명사는 뭔가요? 형태도 있고 셀 엄두도 나고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죠. 이 안은 or이지만 이 안은 1번 밑에 나오는 1번과 and 2번과 and 3번이 전부 다 포함이 돼야 셀 수 있는 이게 원리인 거죠. 기본적인 원리. 뭐 시험 문제도 적용이 되겠지만 실제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포인트 될 거지만 됐습니까? 됐어요. 요런 걸.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거요. 이 세 가지 불가산 명사의 시험 문제는 이런 개념인데 시험 문제는 수와 관련된 형태가 없으니 못 세. 엄두가 안 나서 못 세. 2가 없어서 1밖에 없으니까 아예 1도 없는 거야 못 세.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명사는 수와 관련되면 수와 관련이 전혀 없다. 이렇게 관련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나중에 불가산 명사에 S 붙이고 뭐 수와 관련 단어 쓰고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입문이에요.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적용은 따라오면 됩니다.